실습할 거고 실습하는 내용 되게 간단해요. 그 현미경 볼 건데 지난번에 이제 혈액도마를 해봤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빅픽으로 염색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균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세균 중에서 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세균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만약 있으면은 수의사나 동물보건소가 병원에 있으면은 제일 많이 이제 접하는 거는 사실 세균보다는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 파보 바이러스, 그 다음 이제 뭐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오는 감기, 그 다음 뭐 인플루엔자, 코로나. 우리가 하는 이 코로나 말고 강아지가 걸리는 여러분 장염 코로나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방주사 이제 듣고 그런 게 있거든요. 코로나,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제 바이러스들이 있고,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사실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이제 좀 안 보이다 보니까 검사하기가 조금 어렵고, 근데 이제 굉장히 흔하고, 특히 이제 고양이가 뭐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린다든지 콧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거 이제 보이면은 보통 뭐 허피스나 이런 칼리시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바이러스가 흔한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어차피 치료제도 없고 또 그리고 좀 확인 같은 것도 잘 되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검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세균이라든지 기생충 같은 경우를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세균은 되게 많아요. 그 세균은 일단은 종류가 좀 다양한데 물론 바이러스도 뭐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다양하지만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그람 양성, 그람 음성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람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세포벽이 두껍고 그람 음성은 좀 세포벽이 얇고 그리고 뭐 내독소가 있고 없고 이런 걸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람 음성이랑 양성은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은 그람 염색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람 양성은 이런 식으로 좀 보라색으로 나오고 그람 음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갛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이제 있게 되고 그 세균 같은 경우는 그람 양성, 음성으로 이제 가장 크게 나누지만 모양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하게 생긴 균을 갖다가 구균이라고 합니다. 구균은 이제 현미경에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애들이 한 개만 떨어져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씩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개씩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씩 포도처럼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균이라고 하면 동글동글한 균이고 얘네들이 연쇄상으로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연쇄상 구균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토코커스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쫙 붙어 있는 형태고 포도상 구균이다. 그러면 이렇게 포도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이제 구균이 붙고 앞에 이제 모양이 붙고. 이 구균은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진단하고 현미경을 보는 건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수의사가 하겠지만 나중에는 또 아마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볼 것 같은데 구균을 가장 흔하게 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이제 여드름 같은 거 나면은 거기에 생기는 애들이 이런 구균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도 이제 피부병 같은 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피부병이 생기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배 있는데 특히 배나 이런데 막 농포 같은 게 막 생겨요. 여드름처럼 막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나고 농포가 생기고 우리 어제 그 강아지 이제 동영상 보면서 털을 밀고 나니까 밑에가 빨갛다 그랬죠. 거기 농피증이라고 그랬죠. 그런 농피증 같은 게 있으면은 대부분 이런 동글동글한 세균이 증식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게 동글동글한 세균인데 그 동글동글한 세균이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현미경 이제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귀라든지 피부라든지 볼 때 가장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세균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볼 일이 좀 많고 이건 지금 굉장히 염색도 잘 되고 고정도 잘 됐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염색하고 고정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형태는 이 형태로 좀 유지가 되지만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거나 흐리게 나오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강균은 뭐냐면 길쭉한 세균이에요. 이제 막대기처럼 길쭉한 세균을 갖다가 우리가 강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대장균 같은 애들, 살모넬라 같은 애들이 강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균은 보통 어디서 보냐면 변에서 보여요. 변. 그래서 그 사람의 변에 대장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균은 이런 길쭉길쭉한 대장균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균은 이런 길쭉길쭉한 형태이고, 보통 강아지가 막 설사 같은 거 하고 오면은 이제 분변을 조금 찍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항문에다가 그 면봉을 넣어가지고 보통 현미경 밑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강균이랑 두균의 비율이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나성균 같은 게 있는지, 포자가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내세균의 강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피부 쪽이나 귀 쪽이고 얘는 좀 장내세균. 그 다음 이제 나성균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스피루에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계단 나선 타고 내려가듯이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된 걸 나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꼬불한 세균이 있어요. 이런 게 나선균입니다. 나선균. 그래서 나선균은 이제 캠필로바커라고 해갖고 설사를 강아지에서나 사람에서나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세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선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진해색, 번해색 무슨 세균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길쭉한 모양이니까 이런 강균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막 겉에 이제 우리가 털처럼 약간 보이는 이런 선모 같은 것들이 다 있고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균이 이제 막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동할 수 있는 그 편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편모라든지 선모가 다 생략된 형태지만 실제로는 편모가 있어요. 물론 편모가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뭐 어떤 핵이 있는 뭐 DNA, 뭐 그다음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균은 이분법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이제 떨어져서 나오게 되고, 참고로 이제 세균 같은 애들을 우리가 원핵생물이라고 해요. 원핵세포, 원핵생물이라고 그러고 사람이라든지 강아지나 이런 애들을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 지저분한 핵을 갖다가 안쪽에 깨끗하게 핵 안에 정리가 돼 있으면 이게 진핵이고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게 밖에 나와 있으면 이게 원핵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고 뭐 이건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양성이랑 음성이랑 기본적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라미 염색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양성은 보라색, 음성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공통 전염병에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세균이 있고 자 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고 했죠. 피부랑 귀에서 많이 보이는 애들. 근데 이런 애들도 많이 보여요. 이렇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세균이 아니고 실제로 세균을 바로 옆에다 두고 이거를 딱 보면은 얘가 세균보다 훨씬 커요. 이거는 세균이 아니고 이제 효모라든지 이제 곰팡이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말라센치아라는 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가 막 손, 발 있는데 아니면 귀 있는데 이런 데가 뭐 갈색이 되고 눈 밑에 막 이런 데 막 맥주 냄새 같은 게 난다. 말라센치아 같은데 감염됐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눈사람 같이 생긴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우리가 구균이라고 얘기하는 세균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피부에서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얘 아니면 아까 그 동글동글한 균이. 참고로 이제 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엄청 달라요. 얘는 원핵이고 말라센치아는 진핵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바이러스는 뭐 그냥 바이러스죠.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을 알아두세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증식이 안 되죠. 생존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 밖으로 나오면은 걔네들은 증식이 절대 안 돼요. 잠깐 생존해 있다 죽습니다. 화보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면은 생존을 꽤 오래 하지만 증식은 안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랑 세균의 차이점은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살아있는 생물이 있어야만 증식을 하지만 세균은 아무 데서나 무생물에서도 좀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이건 뭐 원충이라든지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볼세균이 이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현미경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면서 이제 직접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염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염색. 자, 염색은 이제 병원에서 거의 다 딥킥 염색법이라, 뭐야? 병원에서 이 딥킥 염색법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 로마누스 푸키인가 하는 이제 염색법의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자, 딥킥 염색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했어요. 일단은 처음에 세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 빨간색 넣었다가 파란색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염색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넣는 횟수는 솔직히 크게 관계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에 5번, 여기에 3번 정도 이렇게 좀 1초 정도 담그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본인 경험으로 그렇다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정하는 단계는 픽스라고 그랬죠. 픽스. 그래서 고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세포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슬라이드에 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염색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지되게 하는 게 이제 고정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와갖고 어제 수업이 끝나고 여기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고정액이 원래는 메탄올로 하는데 에탄올밖에 없어요. 에탄올이랑 이제 똑같이 알코올인데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로 고정을 해놨는데 불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좀 세포 모양이 좀 망가지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에탄올로 한번 고정을 해볼 거예요. 고정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에탄올로 고정을 한번 해보고 넣었다 뺐다 해보고 넣었다 뺐다 해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염색약은 총 실제로는 염색약은 2개죠. 근데 딥킥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막 말려줍니다. 말려준 다음에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5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5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5번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번 물에 그냥 씻어줬죠. 그냥 물 안에 넣어서 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드라이기를 가지고 있어요. 딱 이 용도로만 쓰는. 그래서 드라이기 갖다가 조금 말리게 되는데 뭐 드라이기가 없는 단계로 그냥 에어드라이 여기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에어드라이ing 시키는 거죠. 에어드라이ing 하고 사실 드라이기로 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열로 하는 거라서 건장은 안 되는데 병원은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이제 공기로 이제 그냥 말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 말씀드렸듯이 병으로도 하지만 주사기로도 한다고 그랬죠. 주사기에서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넣어가지고 이제 염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한번 이제 세균을 이제 관찰할 거고 세균을 뭐 관찰을 해서 내가 세균을 확인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한번 현미경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시스폭 안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시스폭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이게 염색약이 옷에 한 번 묻으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이 바닥에 묻어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시스폭 안 입은 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까만 옷은 괜찮을 것 같은데 도훈 학생, 윤 학생 조금 걱정되는데. 혹시 있으면은 갈아입으세요. 이거 묻으면은 진짜 안 지워져요. 염색약 빨아도 안 지워져서. 여러분 병원 가보면 혹시 싱크대 봤어요? 그럼 얼룩덜룩하죠? 그게 다 염색약이에요. 염색약. 스테인리스 스틸로 비벼도 그게 안 지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일할 때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옷이나 특히 신발 같은 데 묻으면은 좀 나중에 이제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말고 제가 옛날에 락스도 얘기했죠. 락스도 묻으면 탈색된다 그랬죠. 제
스크럽 중에 하나도 완전 탈색이 되어버렸는데 왜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갈아입으실 학생들은 잠깐 갈아입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뒤쪽에서 제가 빨리 와서. 내가 아주 큰 핑계를 줬지. 네가 너무 많이 와서 비 안 오는 날 괜찮아. 그럴 때만 네가 많이 오긴 한다. 이제 봤듯이 염색약이 이제 3개로 돼 있어요. 하나, 둘, 3개. 뒷킥 염색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담갔다 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쓰라고 하나씩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어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 알코올이 되는지 몰라서 불로 고정을 했는데 이렇게 끄슬려 갖고 불로 고정한 세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에탄올로 고정을 해볼 텐데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패드를 뒀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양이 좀 적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더 해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 이제 물이 있거든요. 물에다 그냥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고정이 되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를 세워서 말려야 되는데. 세워서 말려놓을게요. 물을 다 털어주고. 원래는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기 써요. 드라이기 쓰는데 여기 손에 묻어요. 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 이제 13명이죠. 13개를 해놨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장갑 끼고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슬라이드 가지고 일단 여기서 볼게요. 천천히 하고 말리고. 뭔데 이거? 여기 넘버를 써놨으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 염색해 놓은 거예요. 이걸로 나중에 봐도 돼요. 현미형 볼 때. 물로 살짝 고정을 해야겠다. 안주. 다들 부끄럽구나. 나도 비키니는 입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나도 얘 독립했대. 이거 손가락으로 인지 보이지 않나? 근데 저기 나오고 있어. 여기 무슨 색? 혈액 아니야? 우리가 나 절로 오면 우리가 남자. 병원에 있는 게 선생님 이거 꺼도 돼요? 이거요?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데 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뭐해?
경우는 이제 서서 보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좋고. 그 일단 지금 전원이 연결이 됐잖아요. 뒤쪽에 보면은 켜는 게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나? 잠깐만요. 분명히 망가지면 안 되겠죠? 아, 됐다. 됐다. 여기 뒤에가 이제 강원을 켜는 거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불 끄고 당겨야 된다고. 네,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이걸 키우고 가면 막 심할서를 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전구가 또 따로 여기에 얘기해서 갈아야 돼갖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통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경통이 있고, 그 다음에 잡을 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잡으면 되고, 여기가 이제 재물대. 슬라이드 글라스는 여기 이제 까슬까슬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돼갖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고 이쪽이 왼쪽으로 오게 해갖고 여기 딱 걸치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재물대죠. 물건이 올라간 재물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조리개예요. 조리개. 지금 빛이 적게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광원은 옆에서 이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볼 때 반드시 양안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 어려운데? 반드시 양안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뭐야? 써서 봐야겠다. 고마워요. 처음에는 이제 제일 낮은 배율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가운데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리면서 이 큰 나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왼쪽에 나사가 지금 두 개가 있죠. 하나가 큰 나사고 하나가 작은 나사예요. 그리고 큰 나사를 돌리는 거랑 작은 나사를 돌리는 거랑 달라요. 큰 나사를 돌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작은 나사는 안 왔다 갔다 하죠. 작은 나사도 많이 올리면은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되게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고, 큰 나사는 크게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맨 위로 올린 상태에서 조금씩 내리면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뭐가 보이는 딱 타이밍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유리는 먼지 같은 게 묻어 있거든요. 그럼 얘가 포커스를 잡는 게 처음에 맨 위에 있는 먼지를 잡았다가 그 다음에 염색된 그걸 잡았다가 아래쪽에 있는 먼지를 또 잡아요. 먼지나 물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초점을 잘못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돌리는 건 요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를 돌리면은 좌우로, 얘를 돌리면은 위아래로. 뻑뻑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보라색으로 된 게 보이면은 그게 이제 염색이 된 거예요. 이거 염색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잠깐만요. 초점이 맞으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거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불로 해갖고 끄슬러 버려.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초점이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안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오일을 뿌려야 돼요. 큰 배율은 오일 뿌린다 그랬죠. 이제 오일을 어떻게 뿌리냐면은 여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살짝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딱 밀면, 이걸 밀면은 얘랑 딱 붙어요. 이 상태에서 조동나사로 조절한다 그랬죠. 뭐야 이거, 내가 보기엔 흠이 이상한데? 잠깐만요. 천배가 안 보이는데? 보여야 되는데? 400배에서 보이고. 아, 얘가 묻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 이 현미경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볼게요. 현미경 이상한데, 이거? 어떤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각자 세보세요. 제가 옆에서 그냥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이 세견을 딱 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 세미야 했어? 이거 맞아? 이게 사람마다 눈이 조금씩 달라갖고 초점이 하나씩 넘어가 보거든요. 저는 초점이 여기서 맞았는데 똑같은 데 보세요.